어제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의 신경과 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후보 퇴진론을 논의했던 집권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에서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유명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조 바이든이 2024년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베릴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밤새 2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AI 기술을 활용한 무인 총알 자판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4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신장과 심장 펌프를 함께 이식받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이 여름철 차 안의 어린이 및 영유아,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남미계 폭력 조직인 MS-13의 조직원이 오늘 연방법원에서 8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주립 다운스테이트 의료센터의 전직 최고의사가 약 1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과 진료 의혹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기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어젯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신경과 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어젯밤 장 피에르 대변인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백악관에서 파킨슨병 전문의의 진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월터리드 군 의료센터 소속 신경과 전문의 케빈 캐너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인했던 백악관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성명에는 질문의 날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1월 17일에 있었던 백악관 주치의와 캐너드 박사의 만남이 대통령의 건강검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는 대통령이 캐너드 박사를 만난 3번 중 1번으로 매번 건강검진을 위해 만났고 검사 결과는 대중에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뇌졸중, 파킨슨병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과 일치하는 발견사항은 없었으며 경부 척수병에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장 피에르 대변인의 정정 성명에 따르면 캐너드 박사가 1월에 바이든 주치의를 만난 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방문 중 건강검진 일환으로 대통령을 검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거센 대선 후보직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의 후보 퇴진론을 논의했던 집권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에서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시정일관 높고 단호한 어조로 대선 토론회와 다른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 전국위 빌딩에서 비공개로 전체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인 피트 아길라 코커스 의장은 회의 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후보이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을 주장했던 의원이 입장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 간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은 나의 방향을 결정했고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213명의 하원 의원 중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대선 토론회와 다른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게 느껴졌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어조도 단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힘있게 얘기했고 거의 실수가 없었다며 비평가들이 큰 실수를 예상했다면 실망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때보다 강력하고 명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과 토론과 골프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도롤에서 가진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조에게 전 세계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남자 대 남자로 진행하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핸디캡 20을 주겠다며 자신이 질 경우 바이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100만 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에 대해 그의 이상한 장난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이끌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 바쁘다고 대응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 TV 토론 2주 전만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배우 조지 클루니가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새로운 후보를 지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토론을 하기 불과 2주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했지만 오늘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이 2024년 경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저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의 인품과 도덕성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클루니는 바이든과 함께한 최근 기금 모금 행사에서 만난 바이든이 2010년이나 2020년에 알던 바이든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해서는 11월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한 모든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의 의견이며 공개적으로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캠페인 관계자는 이 기고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이 최근 자신이 경선에 남겠다고 한 발언을 ABC 뉴스에 언급했습니다. 월요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이든은 경선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텍사스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베럴이 뉴욕과 뉴저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폭풍이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하고 이후에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최근 텍사스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베일의 잔해가 뉴욕과 뉴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력한 폭풍이 뉴욕의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하며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뉴저지 중부와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체감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렌 전선이 접근하면서 폭풍이 펜실베니아와 뉴욕 서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폭풍이 강력해져 독립된 토네이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코노스, 캐츠킬스,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이 가장 큰 위험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해안가에 가까워질수록 폭풍의 위협이 감소합니다. 이 폭풍으로 예기되는 위험 요소는 시속 60마일의 강한 바람 돌풍입니다. 이 속도의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러지게 하고 전선을 끊으며 대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폭풍은 대기 중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강한 폭우를 발생시켜 홍수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비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말이 끝날 때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에서 3인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폭염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일부 순위에서 접수 가능 우선 일자만 1년가량 진전했고 취업 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 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인 1순위, 가족 이민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비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가족 이민 4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습니다. 7월 문호에서 가족 이민 발급 일자는 2A 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2A 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됐습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8월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진전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서 이번 연도 6월로 앞당겨져 그동안 영주권을 접수하기 기다렸던 분들이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대사관 인터뷰가 예전과 같이 약 3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약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문호가 바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날짜를 받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영주권은 저번 달과 같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연도의 회계가 끝나는 9월 달까지는 같은 날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인 1순위, 투자이민 5순위는 발급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밤새 두 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철역과 브라인 파크역 두 군데에서 피해자들이 칼에 베어 뉴욕시 지하철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오후 11시 30분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으며 31세 남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ACE 남쪽 방향 노선을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지하철역 주변에서 남은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브라이언 파크 42번 가역에서는 24세 남성의 팔이 베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묻지마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방위군을 파견해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고 기관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 방위군 750명을 투입해 의심스런 승객들을 대상으로 총기와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MTA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범죄 통계를 발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지난해보다 거의 7% 감소했고 2022년에는 9% 이상, 2019년에는 거의 11%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AI 기술을 활용한 무인 총알 자판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알래바마,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해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탄약 유통회사인 아메리칸 라운드가 알래바마,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 식료품 매장에서 탄약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고 24시간 탄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식료품 체인점 프레시 밸류에서
음료수와 잡지 등 다른 자판기와 나란히 탄약 자판기가 배치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우유를 사러 식료품 매장에 가서 총알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라운드는 자판기에는 AI 기능이 탑재돼 있어 구매자의 얼굴을 360도로 인식한 뒤 나이와 신분증을 비교해 총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자판기는 무인 자동 판매 시스템으로 21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24시간 탄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엘라베마에 1대, 오클라호마에 4대, 텍사스에 1대가 설치된 상태이며 수주내로 텍사스에 1대, 콜로라도에 1대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라운드 그랜트 매거는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탄약을 판매하는 업체 및 온라인 사이트가 많은데 이에 비해 무인 자판기는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매자들은 이제 총기 매장 운영 시 제약과 줄을 서야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포르몬 측은 자판기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해킹의 위험이 있다며 사이버 범죄 등 불법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총기 안전 운동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자판기가 설치된 엘라베마 지역은 미 전역 총기 폭력 순위 4위, 오클라호마는 13위, 콜로라도는 19위, 텍사스는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인 탄약 자판기 설치로 인해 더 큰 총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4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여름 여행 시즌에 돌입하며 전반적으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증상이 심각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한인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한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한인 사망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1,15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당시 암과 심장병에 이어 한인 사망 원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836명, 2022년 374명, 2023년 12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증상이 심각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한인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과 이로 인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감염자 중 일부는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은 플러트로 최근 일주일간 전국 코로나19 검체의 약 70.5%가 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체였는데 이는 한 달 전에 54.9%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입원이 최악이라며 열이 나고 코가 막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이며 심한 두통으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가래가 심하고 목이 심각하게 아파 기침을 할 수가 없다는 등 최신 코로나19가 최악의 증상을 보인다는 경험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플러트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1년 이내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신장과 심장 펌프를 함께 이식받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욕대 랭건 의료센터는 여성의 사인은 돼지 신장이 아니라 심장 펌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료계는 올해 2건의 이식 성공 사례와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에는 아직 아프지 않은 환자들 대상으로 정식 임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랭곤 헬스 메디컬 센터에서 올해 4월 12일 신장 및 심장 펌프 이식 수술을 받은 뉴저지 출신 54세 여성 리사 피사노가 사망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평소 심부전과 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던 피사노는 기계식 심장 펌프를 이식받은 뒤 8일 만에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돼지 신장과 심장 펌프 이식 수술까지 함께 받은 경우는 리사 피사노가 처음이었습니다. 피사노는 수술받은 후 문제없이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 5월 29일 수술 47일 만에 혈류가 잘 흐르지 않아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고 결국 돼지 신장을 제거했습니다. 피사노는 투석을 다시 시작했고 이후 호스피스 치료를 받다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피사노는 수술이 소용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그냥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제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첫 번째 환자는 62세 리처드 슬레이먼이라는 남성인데 수술 후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지만 기존의 심장 질환이 문제가 돼 지난 5월 초 사망했습니다.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은 만성적인 이식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 이식 대기자가 11만 6천 명을 넘지만 공급 부족으로 매일 20명이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장기 이식 수요의 10%만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돼지에서 면역 거부와 관련한 유전자를 변형해 이식용 장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어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힘든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FDA의 허가를 얻어 이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여름철, 차 안에 어린이 및 영유아,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여름철 차 안에 어린이 및 반려동물을 두고 내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불행하게도 어린이 및 동물이 차량 내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해마다 보고되고 있다며 여름철 차량의 온도는 폭염 날씨보다 몇 배 더 뜨겁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바깥 온도가 60도로 선선한 날씨일 경우 차량 내부의 온도는 1시간 만에 105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며 바깥 온도가 요즘처럼 100도 내외까지 오를 때는 차 내부 온도는 158도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서 어린이가 잠들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가 카시트에 앉아있고 문과 창문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잠금 처리되어 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이후 어린이 차량 방치로 인한 사망은 총 1,083건에 달하며 이 중 15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동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총 163마리의 동물이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고 855마리가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창문을 열어두고 간다 해도 차량 내부는 뜨겁다며 어린이들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차량에서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며 뇌질환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와 동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살인과 마약 등으로 악명 높은 중미계 폭력 조직인 MS-13의 조직원이 오늘 연방법원에서 8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잔혹한 깽당원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중에는 10대 소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 센트럴 아이슬립 연방법원에서 남미와 미 전역에서 살인과 마약으로 악명 높은 MS-13 갱단 소속 멤버인 알렉스 샌즈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방법원 판사 앞에서 지난 2016년 9월 브렌트 우드에서 10대 소녀 케일라 코에바스 그리고 니사 미킨스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샌즈는 그의 형제인 자이로와 함께 이들을 마체테로 공격하고 야구방망이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뉴욕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국 및 검시관들은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소녀들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당시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MS-13 갱단이 배후로 지목되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주민들의 분노와 대책 마련 촉구, 백악관 차원의 갱단 소탕 작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MS-13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연방수사국은 사회를 망치는 갱단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탈출한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MS-13 갱단은 전 세계에 약 3만여 명이 분포해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인 1만 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성원 대부분은 엘살바도르 내전으로 인한 양민학살 및 테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라 다른 갱단에 비해 극단적이며 잔혹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주립 다운스테이트 의료센터 순이의 전직 최고의사가 고가의 반려동물 리조트와 여행에 거액을 쓰며 거의 1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복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화요일에 순이 다운스테이트 의료센터의 전직 수석의사가 호화로운 여행과 최고급 반려동물 리조트를 포함한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 국립병원에서 약 1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밝혔습니다. 66세의 박사인 마이클 루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업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그린리프 반려동물 리조트 앤 호텔에서 17만 6천 달러, 뉴욕 스포츠 클럽에서 10만 9천 달러를 개인 트레이닝과 멤버십에, 그리고 약 11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 여행에 34만 8천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루케 씨는 순이 다운스테이트에서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응급의학과장, 병원 및 의과대학 대행, 최고 의료 책임자 등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루케 씨는 이 의료기관의 고위의사로서 이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 접근 권한을 악용하여 공적 병원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지적됩니다. 검찰은 또한 그가 5만 2천 달러의 연회비와 자녀들의 등록금 4만 6천 달러를 포함해 술과 꽃, 전자제품에도 돈을 쓴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케 씨는 1급 및 2급 대형 절도, 1급 사업 기록 위조, 3급 형사세무 사기 및 기타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화요일에 9건의 기소로 법원에 출석하여 보석금 없이 풀려났으며 재판 날짜는 9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루케 씨는 30년간 병원에서 근무한 후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미주 한인 평화재단은 타임스퀘어 한반도 평화 영상 캠페인 소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맨하탄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뮤지컬 할인 티켓 부스 위쪽에 위치한 전광판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2개의 영상이 상영되는데 두 영상 모두 평화 협정 체결 촉구, 종전 선언 촉구, 휴전 71년은 너무 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30초 분량의 영상은 1시간에 5분씩 1일 평균 480차례 상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 끝부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단체 외침에 동참해달라는 의미에서 QR코드가 삽입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 일원에서 폭등한 보험료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타주에 비해 보험료도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작년 평균 주택보험료는 연간 2,000달러 중반 수준으로 2020년 이후 620달러 올랐습니다. 뉴욕주 평균 주택보험료는 3,000달러 중반으로 역시 팬데믹 전에 비해 600달러 넘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요타 캠리 기준 차량 보험료가 팬데믹 전 6개월에 600달러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기본 1,00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최근 IT 기술이 반영되면서 수리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보험사들이 기후변화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 주정부 규제 강도에 따라 지역별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파크 애비뉴 아머리 빌딩에서 70만 개가 넘는 풍선을 사용해 만든 수십 개의 조각품과 예술 설치물을 전시한 벌룬 스토리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이자 설치 감독인 에리카 도메섹은 풍선으로 제작된 설치물의 예술성이 흥미롭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풍선으로 만든 택시와 볼풀 등의 재미있는 활동 등 다양한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런스토리는 오는 8월 2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643 파크 애비뉴 아모리 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전시회가 종료될 때에는 방문객들이 티켓을 구입해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특별 파티도 열립니다. 4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각각 8명을 태울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2대가 다음 주부터 JFK 공항에서 무료로 운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FK 공항 장기 주차장인 제9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여행객들은 주차장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오미오가 소유한 자율주행 셔틀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여름 내내 운영되며 해당 차량에는 자율주행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또 탑승객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안전 담당자가 배치되며 자율주행 셔틀 탑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항만청은 2022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해왔으며 링컨 터널 안팎의 버스 전용 차로 등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MTA 교량과 터널 경찰관은 유령 자동차 단속을 벌여 1,500대 이상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월부터 출범한 태스크포스에 의해 뉴욕시 전역의 교량과 터널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500대 이상의 차량을 압수했고 300명 이상의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약 12,00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서 경찰은 와이스톤 다리에서만 차량 55대를 압수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미지급 통행료와 수수료로 $1,250만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령 번호판과 통행료 회피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